안녕하십니까. Mapping Intra-Transmission Risk of Dengue Fever with Big Hourly Cellphone Data 발표를 맡게 된 언론정보학과 김동구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연구 동기 및 목적입니다. 연구 동기입니다. 개발도상국은 선진국에 비해 의료체계가 미숙한 편입니다. 따라서 전염병 확산을 사전에 막아야 할 동기가 더 강력한 편입니다. 두 번째, 도시 내부에서 수십만의 인구가 바이러스와 질병을 옮기고 있습니다. 인구의 이동은 A 도시에서 B 도시로도 이동하지만 도시 내부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 내부의 이동은 도시 간 이동보다 더욱 촘촘하게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서 더 큰 문제를 불러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중국 선진시라는 곳으로 연구 범위를 한정시킨 것입니다. 세 번째, 도시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이동 데이터는 그동안 수집되지 않아서 연구가 진행되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휴대전화를 통해서 시민들의 움직임을 추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 연구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첫 번째, 대한민국, 중국, 캘리포니아 등 규모가 큰 지역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어서 규모가 작은 동네까지 같은 연구 결과를 적용하기에 무리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전까지 사용되던 Core Detail Record CDR 기술은 오직 통화 중일 때만 수집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통화의 유무에 따라서 데이터 편차가 크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번과 결합되어 데이터를 더욱 불안전하게 만드는 원인입니다. 어떤 기지국은 반경이 몇 미터인 것에 반해 또 어떤 기지국은 수십 킬로미터에 달하기도 합니다. 기지국 간에도 데이터 편차가 크고 또 실제 사람의 위치와 기지국 위치 간의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이번 연구의 지향점입니다. 첫 번째, 바로 직전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던 통화 중일 때만 수집되는 휴대전화 데이터, 기지국 오차 범위 차이는 결국 연구 결과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데이터의 불확실성이 누적되면서 점점 현실과 연구의 괴리감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최대한 현실에 유사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또 데이터를 전처리하며 불완전한 데이터를 완전히 하려고 지향했습니다. 두 번째, 1시간마다 수집되는 휴대전화 데이터의 특성을 10분 활용하고 선전시 내부의 질병 대처 능력을 키우기 위해 질병 위험에 관한 지도를 만들겠다는 것이 이번 연구의 목표입니다. 다음으로 연구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로컬로 한정시켜 선전시 내부의 자치구 단위로 질병 위험성을 분석했습니다. 발병자의 주소지를 통해 추후에 말씀드릴 해당 지역의 변수와 또 발병 여부의 연관성을 학습시킨 후 랜덤 포레스트를 이용해 분류하였습니다. 그중 첫 번째로 위험 예측에 관한 카테고리와 또 이에 따른 변수가 지정되었습니다. 카테고리와 변수는 다음과 같이 지정되었습니다. 인구 밀도, 지형 데이터를 제외한 나머지는 중국시 선전 공공 데이터였으며 인구 밀도는 The World Park Project 데이터가 사용되었고 지형 데이터는 나사 데이터였습니다. 이 모든 데이터는 1년의 전처리 과정을 거쳤습니다. 랜덤 포레스트를 이용해 댕기열 발병 정도가 비슷한 그룹끼리 분류하는 클래시피케이션이 진행되었습니다. 전체 데이터 오브젝트 중 65%가 트레인셋에 이용되었고 35%가 테스트셋에 사용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휴대전화 사용자의 이동에 따른 댕기열 전염이라는 것을 분석했습니다. 그중 첫 번째로 휴대폰을 추적하는 데이터를 이용했고 SS7이라는 실시간 데이터 수집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통화 중이 아니어도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수집되고 완전 정확한 사용자의 위치가 아닌 기지국 위치로 정보가 수집됩니다. 다음으로는 한 개인이 댕기열에 걸릴 총 위험도를 산출한 방식입니다. P는 probability로 개인이 일상생활 중 댕기열에 걸릴 확률을 의미합니다. 파이에 있는 t는 1부터 24까지로 시간을 의미합니다. r은 리스크로 개인이 방문한 위치의 전염 위험도를 의미합니다. 그 위치를 전담하는 기지국 중 한 지역을 무작위로 선택해 위험성을 계산했습니다. a는 액티비티로 모기의 흡혈 활동량을 의미합니다. 개인은 여러 기지국을 옮겨 다녀도 한 군데에서라도 감염되면 발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에서 총 리스크를 뺨으로써 안전한 정도, 즉 걸리지 않을 확률을 방문한 기지수만큼 곱해줍니다. 1에서 어떤 기지국에서라도 걸리지 않았을 확률을 빼면
결과적으로 어느 한 곳에서라도 감염되었을 확률이 계산됩니다. 리스크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만약에 A씨가 기지국 A의 위치에 있다면 그 기지국 A에 해당하는 여러 지역이 있을 것입니다. 그 A 지역 중 하나를 무작위로 선출해서 그에 맞는 위험성을 체크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통계적 추정을 이용한 방법이 적용되었습니다. 다음은 특정 기지국의 반경 내 댕기열 바이러스 유입이 얼마 정도 되는지를 산출한 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전 슬라이드에서 계산했던 P probability를 모두 총 방문자 수의 합에 맞춰서 더해주는 것입니다. C는 기지국 번호를 의미하고 NC는 기지국 반경 내 방문자 수를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IRC는 그 기지국 반경 내 방문자 수들에 대한 각각의 댕기열 감염 전염성을 모두 합한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R과 IR에 대한 차이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R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R은 기지국 내 특정 지역이 가지고 있는 발병 위험성을 의미합니다. 전파가 아니라 그냥 그 지역에 대한 문제입니다. IRC는 이제 그 지역과 지역의 문제로 바뀝니다. 특정 기지국을 방문한 사람들의 발병 가능성의 총합을 의미하는데요. 이 방문자는 여러 기지국을 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A 기지국에는 B 기지국을 방문한 사람들로 인해 오염이 되었을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자면 지역 간의 바이러스 유입이 되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연구 결과입니다. 랜덤 포레스트는 여러 변수 중 하나만을 고정시키고 다른 나머지 변수를 조정하면서 생기는 예측 에러를 학습합니다. 결과적으로 가장 댕기열 바이러스 감염에 영향을 많이 줬던 변수는 평균 강수량, 최대 기온, 사업 밀집도였습니다. 이에 반해 중요하지 않았던 변수는 물과의 거리, 즉 강이나 저수지와의 거리였고, 두 번째 녹지와의 거리, 마지막으로 습도였습니다. 랜덤 포레스트로 지역별 감염 위험도를 분류하니 크게 세 가지 그룹이 나타났습니다. 위험도가 높은 남서지방, 대체로 높은 편이었던 북부중앙지방, 마지막으로 대체로 위험도가 매우 낮은 남동지방으로 그룹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남서지방은 위험도가 높고 도시 크기는 중소, 마지막 인구와 사업 밀집도는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북부중앙입니다. 위험도는 보통이었고 도시 크기는 작았습니다. 또 강수량은 매우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남동 그룹입니다. 위험도는 낮았고 또 도시 크기는 이에 비해 매우 컸습니다. 또 강 저수지의 물 보유량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는 인구에 대한 이동을 분석했습니다. 인구 이동 분석은 전염병 전파 경로 파악에 있어서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선전 시민의 88%는 반경 3km 내에서 이동했습니다. 바이러스 전파력에 영향력이 작았습니다. 이에 반해 전체의 4%는 7km 이상 많은 거리를 이동했습니다. 인구는 적지만 장거리 이동은 바이러스 전파에 치명적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4%의 움직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의 거리에 대한 이동 분석에 이어서 인간과 모기의 시간에 대한 이동이 분석되었습니다. 첫 번째, 바이러스 전파 위험 시간대는 사람, 모기 모두의 이동이 활발한 시간대인 일몰 직후인 오후 6시에서 오후 8시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반해 바이러스 전파가 좀 양호한 시간대가 드러났습니다. 그 시간대는 일출 직후인 아침 6시에서 아침 7시 사이, 그리고 일몰 이후인 즉 오후 8시에서 그 이후 시간대입니다. 모기는 활발히 움직이지만 이에 비해 사람의 이동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유입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IR에 대한 슬라이드입니다. 한 기지국에서 다른 기지국으로 바이러스가 유입되는 위험성을 나타낸 것이 IR입니다. IR을 지도에 나타내 본 결과 유입이 아닌 감염 가능성이 매우 높게 드러났던 남서지방에서도 특정 기지국에서 다른 기지국으로 바이러스가 유입되는 위험성도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이 남서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은 IR이 5000 이하로 위험성이 낮게 드러났습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데이터의 불확실성에 대한 위험성입니다. Coefficient of Variation은 변동계수라고 하는데요. 이 변동계수를 사용한 이유는 표준 편차는 평균이 클수록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를 보정하기 위해서 표준 편차를 산수 평균으로 나눠주는 변동계수를 도입했습니다. 변동계수가 클수록 편차가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편차가 크다는 것은 불확실성을 내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체 지역의 64%가 변동계수가 0.1보다 작게 나왔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도시 중 64% 정도는 그 데이터가 신뢰할 만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는 것은 변동계수가 0.25보다 높았던 137개 지역에 해당합니다. 이 편차가 높게 드러난 것의 원인은 기지국 오차 범위, 또 방문자의 이동 경로, 보도국 내 위험성 차이로 인해 데이터가 불안정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CV가 0.25보다 높았던 137개 지역을 분석할 때는 낮은 지역에 비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말씀드렸던 연구 결과가 또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 또 그에 대한 의의가 무엇인지, 또 마지막으로 또 한계가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IR이 높은 지역은 타 지역으로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이 높은 곳입니다. 따라서 다른 지역보다 먼저 방역 조치, 예산, 인력이 먼저 투입되어야 합니다. 특히 남서 지역의 IR이 높은 곳들은 도시 면적이 작고 또 감염 위험성은 높은 곳입니다. 다행히 또 면적이 작아서 이동 제한과 격리 조치에 용이합니다. 이 조치들은 바이러스 확산 방지에 효과가 크다는 것으로 또 드러났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변동 계수가 높았던 지역들은 다행히 IR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변동 계수 때문에 위험성을 파악하려고 한 연구 목적이 크게 방해받지 않았습니다. 연구의 한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휴대폰 데이터의 하루치를 전염병 기간 동안 변함없다고 가정하여 활동 패턴을 반복하여 사용했습니다. 따라서 실제 데이터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휴대폰 이용자가 선전 시민의 절반에 지나지 않고 또 사용자에 대한 인구 통계학적 정보를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모의 데이터도 하루 동안 관찰한 결과일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도시 내부에서 일어난 바이러스 확산에 관한 연구로 상해, 북경시 같은 중국의 선전이 아닌 다른 도시에서 선전시로 유입된 유입에 관한 조사는 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의의입니다. 대도시 국가 위주로 이루어지던 현행 연구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선전시라는 로컬 단위로 세분화했습니다. 휴대폰 사용 데이터를 1시간 간격으로 수집하면서 조금 더 현실에 가깝도록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휴대전화 데이터는 기지국을 중심으로 기록되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통계적 추정을 이용하여 어느 정도 오차를 줄였습니다. 이 연구는 결국에는 다른 나라, 다른 지역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연구입니다. 지역 범위를 더욱 좁혀서 전염병 차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연구입니다. 이상으로 휴대전화 데이터를 이용한 도시 내 dengue 전염 위험성 지도 제작에 관한 연구 발표를 맡았던 언론정보학과 김동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